안녕하세요. 스포츠 읽어주는 누나입니다. 오늘은 1월 1일 프리미어리그 3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흐름과 특이점 그리고 최종 픽까지 준비했습니다. 영상은 매일 고정적인 시간에 업로드되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최종 조합은 누나 멤버방에서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 고정 댓글 클릭 후 카톡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1월 1일 23시에 시작하는 토트넘 대 에스턴 빌라 경기입니다. 먼저 토트넘 살펴보겠습니다. 0대2로 뒤지던 경기를 2대2로 만드는 저력을 보여주었지만 경기력적인 면에서 전혀 개선이 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선수들이 부상과 월드컵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월드컵 이후의 경기력도 변화가 없을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특히 수비진의 호러쇼는 여전했는데요. 바이언은 여전히 불안정한 폼을 보여주었으며 실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코너킥을 만드는 미스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콘테 감독은 300을 가동하면서 안정적인 수비와 역습에 치중하고 있는데 수비가 불안한 상황에서는 기본적인 경기력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미드필더의 장악력도 부족해 세컨볼 싸움에서도 중원이 밀리면서 우위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롱볼에도 흔들릴 수 있을 정도로 수비력은 매우 난조를 보이고 있다고 보는 편이 낫습니다. 콘테 감독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공격이 매우 답답하다는 점을 큰 단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벤탄쿠르가 결정하자고 수간격이 매우 벌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고 케인에게 의존하는 모습은 여전했습니다. 중원에서 구멍이 뚫리자 손흥민이 내려와 볼을 받아주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자연스럽게 손흥민의 장점인 스피드와 공간을 뚫는 역습 상황이 나오기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다행히 페리시치가 지난 경기에서는 괜찮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득점에 관여했으나 확률이 낮은 크로스로 만들어낸 득점이라 꾸준한 득점력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에스턴 빌라 살펴보겠습니다. 리버풀에게 패하고 말았다. 타 사유를 가동하면서 역습 플랜을 준비해왔으나 상대의 중원 압박에 시달리면서 볼의 방출이 전방으로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았던 것이 경기력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다만 압박 강도가 떨어진 후반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라인 싸움에서 리버풀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토트넘의 중원 장악력은 좋다고 보기 어려웠기에 지난 경기보다는 초반부터 역습의 완성도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잉스 등 주요 공격 자원들의 슈팅 0점은 잘 맞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슈팅 12개를 만들어냈음에도 득점은 한 골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공격진의 결정력이 살아난다면 충분히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술적인 역량은 갖췄다고 볼 수 있으나 볼 결정력이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중원 장악력을 발휘한다면 실점 억제도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엔디아 베일리가 중앙 싸움에 가담하면서 빌드업 방향을 최대한 측면으로 제한하는 모습을 지난 경기에서 보여주었는데 단조로운 측면 크로스가 높은 득점 확률을 보장해준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윙백이 올라간 자리를 활용하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경기에서 리버풀을 상대로 기록했던 추격골은 측면 공간을 잘 활용해 넣은 골이기도 했습니다. 최종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토트넘의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중앙에서 제대로 빌드업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수비적인 불안감은 월드컵 후식기 이후에도 지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스톤 빌라의 공격진이 문전에서 세밀함만 발휘한다면 아스톤 빌라도 득점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페리시치와 케인의 폼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나 오버 접근을 1순위로 추천할 수 있는 매치입니다. 2.5 오버만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1월 1일 00시에 시작하는 뉴캐슬 대 리즈 경기입니다. 먼저 뉴캐슬 살펴보겠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전반부터 공격력이 잘 풀리면서 3대0으로 낙승을 거두었습니다. 상대인 레스터의 실전 감각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기는 했지만 알미론과 기마랑이스의 패스앤무브는 여전히 위협적인 옵션임을 증명했으며 체력을 보충한 조엘링톤도 한 골과 페널티킥 획득에 성공하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뉴캐슬의 컬러는 강력한 전방 압박입니다. 측면 수비수인 번의 기동력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좌측 수비수를 크게 전진시키지는 않지만 윌록과 조엘링톤을 왼쪽에 배치하면서 전면 압박의 강도를 경기장 전체에서 유지하게 합니다. 압박의 시퀀스가 매우 좋아 웬만한 팀들은 후방 빌드업을 진행하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상태입니다. 역습 위주의 팀을 상대로도 압박을 가해 볼의 방출 자체를 어렵게 하는 타입이라 전방 압박으로 인해 생기는 뒷공간 리스크를 최대한 줄입니다. 역습 위주의 플랜을 가지고 있는 리즈를 상대로도 대응이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롱볼의 성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전방에 우드와 조엘링톤을 배치해 제공권과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을 배치하고
공중볼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두 선수의 간격을 조정하는 모습은 충분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기마랑이스가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클럽에서는 충분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롱볼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도 세컨볼 싸움과 공간 확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리즈 살펴보겠습니다. 맨시티에게 1대3으로 패했습니다. 전력 차이가 매우 컸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었던 결과였습니다. 딱히 결정적인 찬스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했고 랠리의 선방으로 근근히 버티는 모습만 보이고 말았습니다. 리즈도 뉴캐슬과 비슷하게 강한 전방 압박을 추구하는 타입입니다. 그러나 올 시즌 부상자가 우후죽순처럼 나오고 있어 뉴캐슬처럼 조직적인 압박을 보여주는 데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팀을 상대로도 맞불 양상을 들고 나오는 편이고 실제로 득점 성과가 15경기 23골로 괜찮은 편이지만 이로 인해 수비력을 상당히 희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득점보다 더 많은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뉴캐슬의 압박 시퀀스 때문에 정교한 역습 플랜이 가동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수비진의 폼 저하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요렌테가 잦은 부상에 시달리면서 1대1 마크에서 치명적인 실수가 많이 나오고 있고 측면에서도 피르포의 부상으로 인해 센터백인 스트라이크를 왼쪽으로 돌리면서 센터백 뎁스가 상당히 얇아졌습니다. 사실상 수비진에서 1인분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는 코 하나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물론 크리스텐센의 활약상도 좋은 편이지만 적극적인 수비로 인해 달려들다가 공간을 노출한다거나 공격에서 유기적인 연계를 기대할 선수는 아닙니다. 최종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뉴캐슬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리즈의 활동량과 꽤 좋은 공격적 성과는 부담스럽기는 하나 뉴캐슬의 조직적인 압박은 역습 성향의 팀을 상대로 볼방출을 막아내면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비진의 안정감을 비교했을 때 리즈가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뉴캐슬이 흔들릴 만한 변수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듯한 경기입니다. 뉴캐슬 승 그리고 2.5오버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1월 1일 00시에 시작하는 맨시티 대 에버턴 경기입니다. 먼저 맨시티 살펴보겠습니다. 월드컵 이후 2연승을 거두면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버풀전에서 다수의 선수들이 근육 통증을 호소하는 등 월드컵 후유증이 아직 남아있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월드컵 기간에 휴식을 충분히 취한 홀란드가 2골을 넣는 등 전방의 힘이 매우 강력하다는 것은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로테이션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3일 만에 경기를 치르는 데다 다음 일정이 첼시 2연전 사우스햄튼, 맨유로 상당히 까다로운 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데브라이너, 홀란드 조합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적인 성과가 지난 경기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하지 않은 포든과 칸셀로의 선발 기용도 예상해볼 수 있어 오히려 지난 경기보다 더 안정적인 선발 명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큰 수비적인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 시즌 에버튼이 수비적으로는 꽤 성과가 뚜렷하지만 공격적인 기조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측면에 치우친 빌드업과 개인 기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에버튼의 빌드업을 감안하면 중앙 전력에서 크게 밀리지만 않는다면 별다른 수비적 문제는 겪지 않을 것입니다. 맨시티가 기본적으로 점유율을 65% 이상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싸움에서 밀릴 확률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에버턴 살펴보겠습니다. 울버햄튼에게 1대2로 패하면서 점점 램파드 감독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세트피스와 속공에 당했다는 점을 참작해야 하나 팀 득점에서 독보적으로 꼴찌에 머무르던 울버햄튼에게 멀티 실점을 허용하는 모습은 좋게 보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공격적인 면을 상당히 희생하고 있습니다. 측면을 경유하는 경우가 많으나 풀백의 전진을 제한하는 등 윙어들의 개인 기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날카로움이 상당히 줄어든 상태이니 윙어들이 막히면 롱볼로 일관하는 등 중앙과 측면에서 모두 부진한 빌드업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원을 삭제하고 축구를 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한데 램파드 감독이 첼시 시절 경질 사유가 되었던 이유가 측면에 집착하는 전술 체계였던 만큼 전술적인 개편이 없다면 반전을 만들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많은 활동량을 요구하는 타입이고 수비진의 공격 가담을 최대한 제한하는 등 수비적인 안정감에 신경은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후반에 실점하는 빈도가 상당히 높은 것은 단점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후반 추가 시간에 결승골을 헌납한 바 있습니다. 리그에서 5번째로 실점이 적은 팀이지만
최근 3경기에서 모두 멀티 실점을 허용하는 등 소극적인 로테이션으로 인해 주전들의 체력적인 부담이 상당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종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맨시티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맨시티가 경기를 90분 내내 장악할 가능성이 높은데 에버튼이 중앙을 버리고 측면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 와중에 수비수들의 전진을 제한하면서 공격적으로 전혀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전들의 체력적인 부담이 커지면서 좋았던 수비도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맨시티가 다득점과 큰 스코어 차이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맨시티 승 2.5오버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3경기 알아봤는데요. 경기 분석은 배팅에 있어 최선의 전략이며 100%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좋은 경기를 선별해 최종 조합을 맞추는 것이 노하우입니다.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오늘 주력 조합 받아보실 수 있으며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